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 대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 유세에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되풀이 주장했습니다. 또 외환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도체와 대미 수출 증가로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 정부 초까지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를 봤지만 지난 얘기입니다. 이번 달 외환 보유액도 4,192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무역 적자와 외환 위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반대입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말은 황당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 등 극소수 몇 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과장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인 한국을 북한과 비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북한도 무역을 하지만 한국의 작은 기업 한 개의 수준입니다. 2022년 수출은 1억 5,900만 달러, 수입은 14억 2,661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12억 6,761만 달러였습니다. 무역 적자가 수출의 8배입니다. 또 무역의 96.7%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경제 규모는 한국의 60분의 1이라지만 실제로는 수백분의 1일 것입니다. 무역 규모는 400배 넘는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해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하지만 이 대표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독점해온 과반 다수당 지도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독자 과반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경제 상황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할 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친 변호사라는 제목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1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2019년 당시 이 부지사가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부터 무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목적이 이 대표 방탄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 재판은 처음부터 희한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습니다. 명백한 사법방해였습니다. 그러다 변호인이 이화영 씨 1심 결심 공판에 나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둘뿐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이 대표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 달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은 이화영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뒤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다 당선시킨 선거입니다. 40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연산군 스와핑, 퇴계는 성관계 지존 등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당선됐습니다. 천안함 46 용사 유족들이 망언 오족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고 한 노정면 후보,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나 부하 다 죽이고 라고 한 권칠승 후보 등 오적 중 4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세 때 문재인 죽여야 돼 라고 해 논란이 된 윤영석 후보가 경남 양산갑에서 승리했습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얀문석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 새마을 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재산신고 때 이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중개업소에 내놓은 가격이 역대 최고 실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비쌌습니다. 그런 그도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중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정관예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비하한 김준형 당선자는 자녀 3명과 부인이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논란이 불거진 즉시 그만두는 게 마땅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지지자들은 버티라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느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5.4%포인트 차이로 입법 독식, 0.7%포인트 차이로 행정 독식입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 8083표 대 1317만 9769표로 157만 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습니다.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입니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박빙 승부가 많았던 수도권 122석 중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양당 득표율 차이는 5.9%포인트였지만 48석 중 37석이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전체 득표율에서 5.4%포인트 이긴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우하게 됐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대 84석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8.4%는 생각하지 않고 2배만 믿고 폭주했습니다. 입법권을 독점하며 공수처 신설, 임대차 3법 강행, 대북 전단 금지법, 경제개가 한사코 반대한 경제 3법 등 폭주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정권을 잃었지만
전세가 폭등 등 국민이 입은 피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앞섰습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왕적이라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에 이어 많은 문제에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 이어지다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는 단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합니다. 2, 3등 후보를 찍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는 전부 무의미하게 됩니다.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자 독식, 패자 절망 구조는 여야와 지지자 간 극한 대립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갈등으로 누가 무슨 이익을 얻습니까?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결국 해로울 뿐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